네, 김성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더블당의 반일파리 가면을 벗기네요, 오늘. 네, 네네. 네, 이 사실은 따블당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 따블당. 네, 내지는 더민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더민당이 아니고, 이것들은 뭐, 국힘은, 국민의힘은 국힘이라고 하고, 방송이 전부 다 야들은 민주당이라니까, 네, 그런 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이게 이제 덮어씌우는데 명수들이잖아요, 야들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그 가운데 있는 게 건준 그거 창립 그거 선언이거든요. 네, 이게 1948년 8월 15일 며칠 지난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건준이 여운형의 건준이 됐는데 네, 건준이라고 하는 것이 건국준비위원회였잖아요. 네. 그런데 1919년에 건국이 됐다 하면 건준을 왜 필요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네, 하나는 김대중, 하나는 김일성입니다. 아, 왼쪽에 있는 거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목포상고 있을 때에 네. 그 일본 군복 입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게 김대중이에요? 거기 가운데 살짝 보이는 이제 표 있지요. 네, 자, 자그만하게 저 칼럼처럼 동그라미 돼 있는 네, 동그라미, 예, 예. 요게 김대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김일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 옆에 보면은 그 소련군 장교들이 네, 김일성을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이 이렇게 갖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동찬의 그 할아버지 이휘영, 네. 이휘영은 1910년대에 중국 국적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안창호도 역시 중국 국적이고 음, 김일성은 중국 국적하고 소련 국적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김일성 사진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김일성의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 보면은 뒤에 소련 군정의 저기 고위 공직자들이 아니 저 군부 장성들이 뒤에 딱 허수아비처럼 김일성을 이렇게 네. 뒤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일성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저기 써준 원고를 그냥 읽었을 뿐이죠. 일일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제가 남로당과 함께 연구하면서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때에 그 당시에 시치코프가 쓴 거 다 일일이 교정해주고 네. 저기 김일성이 쓴 거 다 교정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있는 거는 소련군이었을 때에 거기 앞줄에 있는 게 또 김일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영인, 안창호나 이런 사람 중국 국적, 김일성은 소련 국적, 중국 국적 이러니까 자꾸 국적 가지고 이놈들을 항상 지네들 약점을 가지고서 거꾸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게도 그러고 뭐 계속 국적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지놈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 이제 김대중이 전남 목포 지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건준에. 예.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저희 중광 목사님이 저기 광주에 갔을 때에 거기 역 앞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남로당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건준이 뒤에 이제 변질이 되면서 결국 남로당 같은 게 되는데 그 건준이 뒤에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남로당이나 건준이나 이게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지는데 네. 거기에 이제 건준의 뭐 주석은 이승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네. 결국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 이 말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건국이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건국 준비랍니까? 그래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야당이 말하는 이 건국이라고 하는 말이 청귤 상해 임시정부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네.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군대 인사권까지도 중국에 맡긴 상태에서 무슨 놈의 그 건국이 그때 이루어졌냐고요. 예. 건국, 말 그대로 건국 이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다음 장에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네. 이 청문회를 하면서 이자들이 계속해서 헌법 전문을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거기 진성준이가 또 이걸 갖고 또 얘기를 한다고요.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모욕한 반헌법 정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들 제대로 미친 거예요. 네. 헌법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입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는 건립된 정부지 나라가 아닙니다. 예. 이걸 가지고서 교묘하게 이걸 꼬고 있는데 헌법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헌법 3조로 봐야 됩니다. 네. 헌법 3조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북쪽을 강점하고 있는 이 김정은 그러니까 김일성 3대 정권은 괴뢰라는 거죠. 네. 명백히 반역입니다. 반역이고 그런데 이 반역 집단의 개수하고 손잡고 지금 헬렐레 갖고 있는 이 문재인 부부는 이거 여적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네. 헌법을 중시한다면. 그러네. 헌법 전문에 이거를 오독을 하고 헌법 3.1운동으로 건립된 정부지 나라가 아닌데 이 부분을 되게 부각을 시키면서 헌법 3조에 있는 거기에 대한민국의 영토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다. 이 부분은 그냥 외면하는 거죠. 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군복 입은 김대중.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이냐? 뭐 아니 나라 이러니까 그 저기 청문회에서 김문수 장관 후보자 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아 나라가 없는데 무슨 놈의 대한민국 국민이냐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갖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면서 우기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동그라미 그 긴 타원형으로 돼 있는 이 김대중인데 네. 이 목포상고 재학 시절에 반장을 하면서 이때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뭐 교련한다고 군복을 입고 있었겠지만 그러면 오른쪽에 거를 더 보면 더 우습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에 상단에 세 번째 보이죠? 네. 모자 쓴 네. 이게 김대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군복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는데 이 자는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그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입어도 되는 상황에서도 일본 군복을 굳이 입고 있는 이 자. 아, 저거 일본 총이에요? 그 일본 총입니다. 아. 이거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아. 그게 일본도도 있고 일본 총도 있지 않습니까? 아. 앞에 있는 사람은 일본도를 가지고 있고 김대중은 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예, 보이네요. 총이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런 식의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지네들이 입만 열면은 떠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민족문제 가운데 보이잖아요. 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김대중처럼 일제시대 말기에 회장이었던 자들은 일본의 조선인 한국신민화 정책의 앞잡이들이었다고 한다. 네. 그 다음 게 더 중요합니다. 김대중이 목포상고 학생회당 시절 일본 군복을 입고 황군 입대 지원 권유유세를 하였다. 명확한 거예요. 이건 네. 이게 친일의 괴수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 김대중을 아주 우상숭배하는 이자들이 뭐 무슨 친일을 가지고서 반일 대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 다음 장에 뭐 이제 이재명 좀 얘기를 하겠는데 이재명 이자가 그 코로나 그거 입원 안 해도 되는데 입원해 가지고서 질질 끌려고 재판 끌려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병상에서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하자. 네. 아, 미친 인간들이 참 하여튼 별지랄 다요. 네. 죄송한 말이 좀 네. 격해졌습니다. 뭐 지하철에 뭐 독도 저고 그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거 너무 오래돼 가지고서 낡아가지고 새롭게 고치겠다가는 거를 가지고 뭐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한다고 요따 얘기를 하는데 두 건을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우선 먼저 볼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 독도와 관련된 거.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으로 독도를 명확하게 끄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침입을 하면은 무조건 격퇴한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평화라인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김대중이 99년도에 이때 한인 어업협정을 하면서 중간서역으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집어넣었죠. 네. 네네. 결국에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친일 활동은 친일이고 사실은 일본의 굴종적인 외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 따블당의 인간들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해 이럴 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아시겠지 않습니까? 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고 이재명의 마누라 김혜경 법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제 샴푸 사러 청담동까지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거는 일본제 샴푸 좋아하는 이런 김혜경 그 부부야말로 대표적인 실분자들이지 뭐 헛소리를 하냐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옛날에 뭐 우리가 보면은 반일 데모하고 나서 가가지고 일본 초밥집에 가서 초밥 먹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서 또 정부하고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염 처리수 대응 1조 6천억 원 투입된 게 아니냐, 이거 날린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그게 아니다. 4년, 5년 걸려야 올 것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염수가 문제가 됐을 때에 이게 원래는 저쪽으로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캐나다로 해서 북구에 돌아오면은 몇 년 걸린다. 네. 그때 되면 다 희석된다. 이렇게 한 거는 거꾸로 자유진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자들은 오염수 무슨 소리냐. 7개월 늦어도 7개월 뒤에 빠르면 3, 4개월 뒤에 한반도 수역 겹친다 라고 해서 뭐 저 수산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소금값 떨어뜨리고 그래가 소금 장사 망하게 만드는 이자들이 이제 와서는 4년 5년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이게 기가 막힌 게 그래서 이거를 왜 광우 뻥 시즌2냐 오른쪽에 보시죠. 그때의 광우병 뻥 거기에 시위에 그 유모차 끌고 온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 부대. 네. 그 이자들이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광우병 촛불 그때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아 그때 눈에 뭔가 씌었던 것 같다. 인터넷 루머에 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더 황당한 것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대표님. 서울대 정년퇴직한 우이종이라고. 네. 이자가 하여튼 입만 열면은 나서가지고서 뭐 광우병도 그렇고 뭐 이 건건이 참보다 나서가지고 거리에서 이렇게 선동하는 자인데 네. 이 우이종이가 결국 지난번 총선 때에는 또 더불어시민당인가 뭐 무슨 당인가 그 대표도 했잖아. 공동대표 했잖아요. 네. 그 자가 언제 광우병 괴담이 맞다고 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광우병에 대해서 앞장서 가지고 헛소리를 하던 자가 네. 0.0019g으로도 광우병 이렇게 했던 이런 그 곽상표는 인터뷰 안 한다고 전화 끊고 우이종은 정부의 행태 지적했을 뿐이다 이렇게 발을 빼는 거죠. 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데 여기에 정당이라는 이 정당도 아닌 이 정상배 집단들이
헛소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네. 절대로 이런 자들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자들을 백날 우리가 비판하고 해봐야 눈 하나 까딱 안 하죠. 이 자들은. 그래서 날려줘야 돼요. 어떻게 날려야 됩니까? 300명 금배지 다 날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정선거 수사하면 무효잖아요. 선거 무효.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싹 날려버려야 됩니다. 방법이 그렇다고 지금 2024년에 뭐 박정희 대통령처럼 군사혁명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국민들이 너무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민중 봉기로 해서 다 때려 부시고 뭐 무슨 점령하고 이럴 국민 힘도 없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300명 금배지 싹 떼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것들 역사 왜곡 100년 전쟁 몰아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힘을 좀 내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